네, 안녕하세요. 백설 고준 남자 킬리만입니다. 현재 시간은 2019년 11월 26일 오전 2시 58분입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의미 있는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 방송에서 비트코인이 7,565불 정도 왔었을 때 만약 7,300불을 뚫게 되면은 저는 6,515불을 지지선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비트코인의 가격은 정확히 6,515불을 이렇게 찍고 반등을 해 주었습니다. 캔들 자체가 이렇게 아랫꼬리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반등입니다. 왜냐하면은 세력이 하락을 시키려고 하더라도 시장 자체가 상승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럴 때 거래량이 많이 나와주는 게 중요하고요. 하지만 이때 같은 경우도 하락을 했죠. 그리고 이 상승 자체가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시 내려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25일자 상승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바로 22일자 자체는 이렇게 음봉이었고 25일자는 양봉이라는 거죠. 거래량은 그때보다 비트 스탬프 기준으로는 더 적어 보이네요. 전체 시장에 있어서 거래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2일에 반등했을 때 굉장히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당시 거래량 자체는 340억 달러 정도 됐었거든요. 자, 그리고 이번 거래량 자체는 44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평상시 거래량이 한 200억 달러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하면은 현재 거래량은 평상시에 비해서 2배 정도 되는 거래량이고 22일날 반등했을 때보다도 거래량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평상시 거래량은 대부분 200억대, 200억 달러 정도, 이 정도 수준에서 와리가리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진핑 발언에 의한 상승 자체가 40% 정도가 있었을 이 시기 거래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10월 25일, 26일, 27일 정도가 상승 패턴이었고요. 자, 25일, 26일, 27일 이 정도 거래량이죠. 이 당시의 거래량을 현재 뛰어넘었다?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0월 26일날 거래량이 440억 정도가 되거든요. 440억 달러. 그리고 오늘 거래량 자체가 440억 달러 정도가 딱 되죠. 그래서 시진핑 발언에 있어서 상승할 때 거래량하고 현재 거래량 자체가 비슷하다. 그래서 거래량 자체가 나름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MACD를 보더라도 지금 빨간색에서 색상이 연해졌습니다. 하락 추세가 굉장히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개의 선의 간격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파란색 선이 이 빨간색 선을 넘어가면은 이렇게 상승 추세 쪽으로 이제 변경이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가 과연 바닥인가 이렇게 물으신다면 알 수는 없습니다. 현재 코인 가격이 7,223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 7,300불 안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현재 여기가 떨어지기 전에 지지선이었거든요. 7,700선도 지지선이었고 7,300선도 지지선이었는데 지지선이 이제는 저항선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 주고 다시 이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었을 때 이런 경우라면은 저점을 새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11월 22일 날 방송에서 보면은 제가 선을 하나 더 그어 놓은 게 보입니다. 7,389불이죠. 자, 이 선이 그 당시에 지지선이었습니다. 지지선. 근데 지금은 저항선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때 여기가 지지선이었고 지금은 이제 저항선이죠. 그리고 이 선 자체가 다시 지지선이 되어 주느냐 아니면 뚫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 시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도 여기 볼린저 밴드 중간 라인으로 올라온 게 거의 보름 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의미 있는 구간을 지나고 있고요. 현재는 4시간 봉입니다. 자, 이 정도 분위기로 봐서는 중국발 뉴스에 대한 악재는 이제 힘이 떨어져 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악재 소식이 나온다고 하면은 더 강한 하락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볼린저 밴드 중간 라인 이 위에서 최소한 놀아줘야 됩니다. 횡보를 하더라도 이 위에서 횡보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뉴스들이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 중국발 악재 뉴스가 힘이 떨어지고 있는 건지 한번 뉴스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는 2019년 11월 26일 새벽 2시 이전 뉴스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자, 현재 중국에서 더 블록이라는 미디어하고 그리고 바이낸스하고 지금 약간의 의견 충돌을 하고 있죠.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고요. 더 블록이라는 것은 중국 방송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 메이저 방송에서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 주었네요. 자, 폐쇄는 맞는데 이 바이낸스 상하이 사무소가 폐쇄가 된 건 맞지만은 이게 바이낸스 상하이 사무소가 아니다. 그냥 외주 업체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상하이 대표 지역 방송인 동방위성이 25일 저녁 메인 뉴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바이낸스 상하이 사무실 폐쇄 소식을 특집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기자가 직접 바이낸스 상하이 사무실로 알려진 장소를 방문했으며 그 결과 사무실이 폐쇄되고 직원들이 이미 철수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사무실이 폐쇄된 이유는 최근 상하이 당국의 암호화폐 사업 단속 작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미디어는 업계 인사를 인용해서 폐쇄된 바이낸스 상하이 사무실은 지사가 아닌 외주 업체로서 고객 응대 담당 직원 다수와 소수의 개발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사무실이 앞서 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블록체인, 미디어, 바비 차이징이라는 법인명을 사용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허위 바이낸스 공동 창업자는 자신의 SNS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이낸스는 2017년 상하이 사무실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블록체인 업계 미디어들이 결국 큰 뉴스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바이낸스가 TV에 나왔네요. 비꼬는 투로 이야기를 했네요. 그럼 결론을 이야기하자면은 바이낸스는 2017년도에 중국에서 코인 업체들을 다 척결할 때 그때 벌써 사무실을 뺀 거네요. 그러니까 상하이 사무실은 바이낸스는 안 가지고 있는 거고 이 업체는 바이낸스와 연관이 있는 외주 업체인 거죠. 자, 듣고 보면은 더 블록의 의견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바이낸스 쪽 이야기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이야기 자체가 비트코인이 없어진다? 0이 된다? 가격이 이 정도 떨어질 만한 일인가? 그거엔 의문을 가져보죠. 자, 그리고 F코인과 게이트.io도 중국계 거래소인데 지금 찌라시에 크게 휘청거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무근이라고 두 군데 다 이렇게 발표를 했네요. 중국 블록체인 미디어 후아싱짜이징에 따르면은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F코인이 최근 모기업이 중국 공단 당국의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그래서는 F코인과 산하 FT의 모든 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어떤 형식의 조사도 받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이징 공안 당국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근거가 전혀 없는 순수한 악성 루머라고 이렇게 지적했네요. 그리고 그래서 또한 소문에 등장하는 기업 포청커지는 F코인의 모기업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찌라시 내용 자체가 아예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게이트.io에서는 서비스 중단 메일이 발송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무근이라고 하네요. 암호화폐 거래소 게이트.io가 게이트.io의 이름으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내용의 이메일이 발송되었다는 소문과 관련 보도는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거래소 측은 최근 거래소 관련 루머가 확산되고 있으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공지사항 외에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당부했네요. 지금 현재 제가 게이트.io에 대한 계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메일을 저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계 거래소 ZB 같은 경우도 서비스 중단이라는 루머가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하네요.
다음 달 중국 고객 대상으로 거래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소식은 가짜이며 거래소는 정상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밝혔다고 합니다. 와, 후오비 뉴스도 지금 루머였네요. 후오비 쪽에서 지금 코인의 상장을 중단하고 코인들 200여 종을 전부 다 재심사한다는 이게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빨리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뉴스를 보니까 이게 루머였다고 하네요. 자, 후오비가 신규 프로젝트 상장을 중단하고 200여 종 암호화폐를 재심사한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후오비 측은 오늘 코인리스에 해당 인터뷰 내용이 사실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코인리스가 직접 후오비 측하고 지금 연결을 해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격에 대한 예측들이 좀 나와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월가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 4,500달러까지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자, 전 월가 애널리스트이자 파생상품 트레이더인 톰 베이지라는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2020년 5월, 그러니까 반감기죠. 이때 전까지 4,500달러까지 하락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몇 주 내 9,000달러에서 1만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존 나빈이라는 이 친구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10월 저점에 등장했던 매수 세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4월 말 수준까지, 그러니까 5,000달러 초반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지는 아직 두고 봐야 한다. 이 친구는 여기까지는 안 떨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 하고 싶은 것 같은데 10월 달에 가격 상승했던 것은 제가 볼 때 전에 다른 방송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시진핑 빔이라고 이야기했던 그거에 반해서 저는 그것은 이제 이용당한 거고 언론 보도인 거고 실질적으로 테더의 움직임 때문에 세력에 의해서 가격 상승을 시켰다. 그게 시진핑 빔 자체가 40% 이상의 가격 상승할 요인은 되지 못했다. 단지 세력들이 그것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굉장히 빠르게 테더들이 발행이 됐었고 그리고 10월 말에 가격 상승이 되고 나서 다시 테더가 소각되고 그리고 다시 테더사하고 비트파이넥스로 전부 다 되돌아갔다.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이야기는 틀렸다기보다는 별로. 그리고 일부 트레이더들이 지금 4,500달러까지 떨어진다 이 이야기가 있긴 있어요. 많이들 이야기들이 나오긴 하죠. 이렇게 가격 예측하는 것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거고 여러가지 지지선 다 그어놓고 의미 있는 선들 다 그어놓고 거기에다가 어디다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할 거냐. 가격 떨어질 때는 낮은 쪽으로 이야기하고 가격 오를 때는 또 높은 쪽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주면 그냥 그게 언론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이 있고 전업적으로 이렇게 애널리스트 하고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분석하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애널리스트의 분석도 이제 참고하고 어떤 형태로 분석을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참고를 하고 왜 이런 값어치를 얘네 친구들이 내놨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만하지 이 친구들 말 자체에 너무 현혹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마지막 뉴스는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전날 대비해서 18.6% 떨어졌다는 이 뉴스를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시레이트 자체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채굴자들이 가지고 있는 채굴 파워로 해당 수치가 높을수록 채굴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해시레이트가 떨어지는 이유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면서 일부 채굴 풀에서 일단 채산성이 나오지 않은 채굴기들을 아예 꺼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현재 이 가격으로는 채굴 풀들의 유지 비용이 안 나온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물론 모든 채굴 풀이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상당수의 이런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 그러면은 채굴 풀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야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자, 반감기가 되면은 채굴하는 비트코인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채굴풀이 계속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의 가격은 최소한 지금보다 2배 이상으로 올라가야지만이 계속 채굴풀들이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감기는 매우 중요하다. 참고로 채굴 자체가 멈추게 되면은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아예 멈추게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한 금융 세력들도 이 사실을 알 겁니다.
비트코인의 채굴풀을 몰살시키는 순간 이 생태계는 완전히 죽을 거라는 거,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단지 지금은 서로 욕심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큰 싸움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이야기는 추후에 다른 영상으로 별도로 제작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생태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차트인데 최근에 와서 이렇게 떨어진 건 맞습니다. 해시레이트 자체가 떨어진 건 맞지만은 전체적인 해시레이트 자체가 이렇게 추세가 올라가고 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만큼 채굴풀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채굴풀을 돌리기 위해서, 채굴장을 돌리기 위해서 많은 자금들이 그쪽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자다가 일어나서 지금 방송을 해서 그런지 목소리가 많이 다운되고 확실히 졸립네요. 예, 빨리 편집해가지고 아침에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의미 있는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륨도 많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멘탈이 많이 흔들린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가격적인 부분보다는 그 내재된 가치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가져보면 어떨까 싶네요. 오늘 하루도 모두가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